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디딤돌 공조, 공기조화. 옛날에는 공기조화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공기조화, 공기조화. 냉동은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냉동을 냉동공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공기조화를 합쳐서 공조, 냉동공학은 그냥 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는 디딤돌,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필기, OT, 기능사 필기 속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 책입니다. 요 책. 제목이 디딤돌,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필기 속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원을 요 앞에 보면은 1단원이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 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죠. 자, 2단원이 냉동공학입니다. 그럼 3단원은 당연히 공기조화겠지. 그래서 냉동이 먼저고, 냉동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4단원이 난방입니다. 5단원이 배관공학이고, 6단원이 안전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은 6개 종목으로 제가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60문제를 시험 봅니다. 60문제를 시험 봐서 60점 이상이면 66이 36개. 36개 맞으면은 이게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합격이 되면 이제 여기서 뭐 들어가냐? 2차 실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2차 실기입니다. 그래서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필기인데 여기서 이 기능사 필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취업하기가 아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용접이 들어갑니다. 이 용접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취업하기가 아주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디딤돌,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 2단원이 냉동공학, 3단원이 공기조화, 4단원이 난방, 5단원 배관공학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단계니까 한 단계 60문제 중에 6단계에서 한 단계 10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공학에 10개, 공기조화에 10개, 난방이 10개, 배관공학이 10개, 안전관리가 10개에서 50개,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게 기초에서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60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36개 맞으면 합격이다. 근데 문제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붙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 기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위. 이렇게 놓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빠르게 듣는다. 한 번을 빠르게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두 번째 들으면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고, 강의를 빠르게 한 번 듣습니다. 한 번을 듣고 그다음 두 번째 저랑 같이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를 5회 정도 풀면 됩니다. 5회 정도 풀면은 60개 중에 아무리 안 나와도 40개 이상씩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아까 36개 나오면 합격이라고 그랬지. 40개 이상이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5회 정도를 저랑 같이 푸시면 충분히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에 기출문제를 보면 약 7,000명 정도 시험 봅니다. 7,000명 정도의 합격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되니까 한 2,000명 정도는 이제 실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1차는 합격했는데 실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실기는 인터넷 보면 됩니다. 인터넷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합격 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합격 수기에 실기하신 분들 보면 마음에 드는 쪽 가서 합격 수기 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실기하는데 이제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 DC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DC 되는 게 뭐야? 구청이나 그런 데서 신청하는 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배움카드를 신청해서 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실기학원을 잘 잡아주면은 요 용접 문제 있습니다. 요 문제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검정관리공단 들어가서 실기를 찍으면은 요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디딤돌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필기는 저랑 같이 에듀피디에서 하면은 무조건 합격했다 하고 보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고 됩니다. 자, 먼저 디딤돌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필기를 원서 접수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큐넷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조 냉동입니다. 냉동은 앞으로 인간이 사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 냉동은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버스에서도 여름에 지금 덥다 그러면 냉동이 돼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 전차 K9 전차 아주 중요한 거지. 이 전차에도 지금 냉동 장치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기차나 항공기, 여기서 약간의 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좀 돼야 돼요. 배관 용접이 좀 돼야 됩니다. 배관 용접이 돼야만 이게 취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아주 쉽다 하고 됩니다. 그래서 냉동과 및 공기조화 기초만 딱 들어놓으면 같이 저랑 같이 5회만 기출문제 기출문제 5회만 같이 풀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기는 뭐부터 신청해야 되냐면 배움카드부터 신청하셔야 됩니다. 배움카드부터 신청하면 이게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카드 놓고 실기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선택한다. 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은 저랑 같이 에듀피디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번 제일 먼저 뭐 붙었냐? 강의를 듣습니다. 어디서? 에듀피디에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배움카드를 신청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는데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 5회만 푸시면 붙는데 CBT 들어가셔요. CBT라고 치면 돼요. 네이버 같은 데서 CBT 들어가면 그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이 기출문제를 푸시다가 내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제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제 메일이 자, hongkirl 네이버.com입니다. 여기다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할 때 몇 년도, 이 CBT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나오죠. 몇 년도, 몇 회. 정확하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몇 회, 몇 월, 며칠. 요거를 질문해 주시면 되고, 그 시험 문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포스트잇에다 여기다 질문 사항을 적으시고 질문 사항 적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딱 보고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강의할 때 전화 오는 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요게 제 메일이에요. hongkirl 네이버.com으로 포스트잇에다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쓰셔서 질문해 주시면 전화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답변을 하고, 전화를 해야만 되겠다는 건 전화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셔서 합격하신다 이렇게 보시고 배움카드 신청해서 2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앞으로 들어가서 제 1단원
냉동과학 및 공기조화 기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 기초하니까 처음에 유체역학 기초가 나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1법칙이 나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2법칙은 F는 MA죠. 말로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냉동과학이나 냉동과학의 기본이 되는 법칙은 뉴턴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법칙은 운동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공이 달려가다가 끽 섰을 때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그러니까 버스가 쭉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있으면 사람이 앞으로 밀립니다. 이게 뭐 때문에 밀리는 거야? 관성입니다. 밀리지 않으려면 반대로 이러고 있으면 밀리질 않죠. 근데 이렇게 있기가 힘들지. 이게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관성의 법칙입니다. F는 MA입니다. 요거는 가속도 법칙입니다. M은 질량입니다. F는 포스, 힘이라고 합니다. A는 가속도입니다. 이 단위부터 먼저 외워주는데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석입니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때린 것만큼 힘이 반대로 있어서 이제 나가는 게 이게 작용 반작용이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2번 힘의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힘과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 상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변하며 이와 같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거리입니다. 거리 x. x는 거리입니다. 미터. 그래서 x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해 줬다. 그럼 요거는 v가 되는 겁니다. v. 요 거리가 미터,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per sec가 됩니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자. dx를 dt로 두 번 미분한다니까 두 번 미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a라고 놓고 요거는 x가 미터니까 p가 자승이니까 per sec 자승해서 이렇게 놓고 요거를 거리, 요거를 속도, 요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속도는 거리를 한 번 미분해줬어. 뭐로?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하면은 속도. 두 번 미분했어요.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석. 거리는 미터. 거리는 미터 외우고 있죠.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자석입니다. 이 단위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이게 쏠리는 거는 무조건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 이게 공식 외우셔야 돼. 힘 F는 MA, A는 뭐라고? 가속도 법칙이다.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승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주사기 안에 물이 있습니다. 주사기 안에 물이 있어서 여기서 주사기 물이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힘이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F1입니다. F1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자유물체도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별도로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F를 밀었습니다. F1으로 밀면은 여기서 힘이 물은 지금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쪽으로 물이 나가니까 힘은 밖으로 나가냐 안으로 들어오냐 이렇게 되는 건데 양쪽에 손으로 딱 막았다고 봅시다. 손톱으로 딱 막았더니 물이 안 흘러. 그러면 여기서도 F1으로 하는데 물이 안 흘러니까 여기서도 뭐로 미는 거야? F2로 미는 겁니다. F1과
F2하고 힘이 똑같다고 물은 흐르지 않고 있지. 근데 F2가 조금 작다 이렇게 봅니다. 작으면 물이 옆으로 새나가지. 그래서 여기서 밀어주는 거로 봅니다. 여기서 F2입니다. 그래서 F1과 F2 중에 F1과 F2 중에 F2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F1과 F2 중에 F2가 크다. F2가 크면은 F1과 F2 큽니다. 그러면은 F2가 큰 게 아니지. F1이 큰 거지. 그래서 F2 마이너스 F1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시그마 F 힘들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2가 F1이 커. F2하고 F1에서 F2가 큰 게 아니라 F1이 큽니다. F1이 크니까 이 힘들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 작은 힘이 있는데 여기서 F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F1에 F 플러스 F2가 됩니다. 그래서 F1 마이너스 F2 해가지고 요게 F가 되는 겁니다. 자, 요 F가 요게 무슨 역이 됩니까? 요게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자, F는 MA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밀었다는 겁니다. F1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F1 밀었으니까 여기서 손으로 딱 대고 있는데 같은 힘으로 딱 밀었어. F2가 똑같은 힘으로 밀었다. 다시 해서 F1 이코르 F2다 하면은 물이 나가 안 나가? 물이 밖으로 나가는 힘이 없지. F2 조금 들었어. 그럼 물이 옆으로 새 나가겠지. 그럼 F1과 F2를 비교했을 때 뭐가 큰 거야? F2를 비교했을 때 F1이 커서 물이 좀 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F2가 좀 작은 거지. 자, 이때 지구상의 모든 물질의 시그마 F 힘들의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힘들의 합은 0이 돼야 돼요. 힘들의 합은 0이다. 그러면 F1과 F2를 비교해서 F1이 커. 그럼 이게 0 되려니까 여기 조그만 힘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F가 있. 그래서 이거 F1 플러스 F1은 F 플러스 F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라는 건 F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F2가 되는 겁니다. 여기 F인데 이 F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거를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F1과 F2의 차이가 있으면 F가 생긴다. 그래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 있으면 이 유체는 흐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의 정의 밑에 나와 있지. 밑에 3페이지 밑에 아무리 작은 마찰력이라도 존재하면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질 얘가 뭐야? 유체입니다.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보기죠. 유체 정의로 맞는 것. 유체 정의로 맞는 것은 마찰력이 있는 한 연속해서 흐르는 물질. 얘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흐르는 물질. 얘를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체의 정의다. 자, 유체의 정의. 아무리 작은 마찰력이라도 존재하면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 얘를 뭐라고 그래? 유체의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체의 정의. 물질은 유체, 고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밀었을 때 이 힘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정의 보겠습니다. 자, 물질은 지구상의 물질입니다. 크게 나누면 고체와 유체로 구분을 합니다. 유체는 액상과 기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액상과 기상으로 구분되나 보통 액상을 액체라고 하고 기상을 기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액상은 액상, 기상 이건 구분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유체의 고체로 구분되며 유체와 고체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 유체는 액체와 기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액상, 기상으로 구분되나 보통 액상을 액체, 기상을 기체라고 한다. 자, 유체역학에서 액체라고 하는 건 뭐야? 밑에 있죠. 마찰력이 있으면 마찰력이 있는 한 연속해서 흐르는 물질 얘를 유체라고 한다 하고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고체의 흐름으로 고체의 유체를 고체와
유체, 고체와 유체를 구분한다. 액체는 뭐야? 마찰력이 있으면 연속해서 흐르는 물질.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체는 마찰력이 작용하면 비교적 작은 변형을 한 후 물질 내부의 응력이 외부와 외력과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정지하지만 평형을 이뤘다니까 거기다가 시그마 F 이코르 제로. 힘의 평형입니다. 외력과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정지하지만 유체는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라도 전단력 다른 말로 뭐야? 전단력 다른 말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 작용하면 비교적 작은 변형을 한 후 물질 내부의 응력이 외력과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정지하지만 유체는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라도 작용하면 변형을 일으키며 마찰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변형한다. 즉 흐름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유체의 정의, 이게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마찰력, 같은 말이 뭐야? 전단력이라도 존재하면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질, 얘를 우린 유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유체는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질, 흐른다 하면은 뭐가 있는 거야? 마찰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찰력이 있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얘를 연속체라고 합니다. 자, 연속체는 물질에서 고체의 응집력이 가장 크고 액체는 응집력입니다. 응집력. 자기네들끼리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이 가장 큰 거는 고체입니다. 액체는 분자 간의 응집력이 기체보다 커서 통계적 특성이 유지입니다.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는 거야. 자,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면 얘를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고체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 특성이 유지가 안 되고 마찰력이 있는 한 연속해서 흐르는 물질을 액체, 그리고 또 기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거리. 자, 지구상의 물질을 구분해 보자고 봅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보면 지구상의 물질은 크게 나누면 고체와 유체로 구분할 수 있다. 유체는 다시 액체와 기체로 구분할 수 있다. 액체는 작은 전단력이 있는 한 연속해서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액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전단력이 흐르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룬 거지. 시그마 F 이코르 0이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고체입니다. 그럼 고체와 유체의 차이점 뭐냐?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고체라고 하고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유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공기조화나 냉동공학은 전부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는 것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특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1번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짧다. 분자 간의 거리가 짧아서 통계적 특성이 유지하는 경우, 또 충돌 소요 시간이 요쪽 있는데 충돌이 너무 빨라가지고 충돌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 충돌 소요 시간이 짧아서 통계적 특성이 보존되는 경우, 얘는 연속체라고 봅니다. 큰 응집력, 자기네들끼리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이 센 거, 이런 거를 큰 응집력이 작용하는 유체를 우리는 연속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유체 분류를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유체를 다시 두 개로 구분하면 우리는 지구상의 물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고체와 유체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유체를 다르게 두 개로 구분하자 하면은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합니다. 압축성 유체는 압축이 가능한 유체. 비압축성 유체는 압축이 안 되는 유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물질은 고체와 유체로 구분하고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하고 압축이 가능한 유체는 여기다 또 물에다가 딱 놓고 여기다 유체를 놨습니다. 유체를 놓고 여기다 압축을 빡 했습니다. 압축을 밀었더니 여기가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적이 감소됩니다. 자, 감소가 되면 요거는 압축성 유체가 되고 최적이 감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비압축성 유체로 놓는 겁니다. 어쨌든 꽉 눌렀더니 압축이 꽉 됐어. 그러면 압축성 유체. 아무리 눌러도 압축이 안 되는 유체를 우리 뭐라고? 비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간 거리, 충돌 소요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 분자 간에 큰 응집력이 작용하는 유체를 우리는 통계적 특성이 유지된다 해가지고 얘를 우리 뭐라고? 연속체로 한다. 그래서 유체 분류, 압축성에 따르는 분류, 압축성의 분류에서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는 기체나 기체는 가스지. 가스는 무조건 압축성 유체로 봅니다. 가스나 고속의 강제 흐름은 압축성 유체로 놓고 비압축성 유체는 상온의 체. 아니면 저속의 자유 흐름을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로 합니다. 저속의 자유 흐름은 비압축성 유체로 논다. 그래서 상온의 액체나 저속의 자유 흐름은 비압축성 유체로 논다 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를 구분한다 하고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를 구분합니다. 자, 우리 디딤돌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필기를 지금 OT 소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기출 문제. 5회만 푸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빠르게 한번 쭉 들으시면은 합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빠르게 쭉 들으시고 기출문제 5회만 저랑 같이 풀면은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대신에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자, 동해나 구청 가면은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배움 카드 먼저 신청하면은 용접 실기 갈 때 비용을 조금 DC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공조냉동 기능사 합격하시고 취업을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